경찰이 성접대 그리고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피의자 해서 모두 17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입건된 지 60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요. 내부 고발자 얘기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닝썬이 치외법권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승리 60일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특성상 수사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구속되기도 하고 또 영장 신청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오늘 한번 우리 변호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닝썬의 전직 보안요원입니다. 아주 젊은 보안요원인데요.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VIP가 장난치듯 마약과 성폭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 감찰부에 돈 엄청 준다고 들었다. 마치 취해복권 같은 곳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능범죄 수사대 수사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승리 씨 몇 가지만 여쭐게요.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2억 원 어디에 썼습니까? 유흥탁지금과 공무원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이 저번에 구속영장 신청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적대 의혹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제가 들은 걸로는 버닝썬에서 경찰의 감찰 쪽에다가 돈을 엄청 먹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 감찰이라는 게 경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을 수사하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치 뭐 얘네가 머리 뭐 잘 썼다고 더 위에 있는 애들한테 돈 많이 먹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경찰이 뭐 사건이 벌어져서 출동을 해서 여기 오면은 저희 가드 팀장이 저희한테 내리는 지시는 경찰이 영업 중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랬고 실제로 경찰이 와서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가 제지를 해도 왜 그러냐 이런 게 없고 그냥 저희가 안 된다 하면 경찰관들이 신고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도 영업 중에는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부 고발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승리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청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조사를 17번 했거든요. 근데 7번은 참고인 조사였고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조사받은 것만 10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명확하면 한두 번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딱 나오면 그때 구속영장 발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소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조사가 길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파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해서 경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성폭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다음 마약도 있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경찰들과의 유착이 있어서 뇌물이 오고 갔을 것 같다. 이랬을 것 같은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된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년 12월 달에 일본 사람들한테 성매매 알선했다. 그다음에 이제 몽키 뮤지엄 관련해가지고 횡령했다. 근데 횡령 금액이 5.3억이거든요. 이 5.3억이라고 한 금액이 중요한 게 5.3억? 5억 3천만 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특경가법으로 가가지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약이나 뇌물 같은 경우는 이게 특가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침소봉대가 아니라 그 용두사미 같이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구속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니까. 특가법, 특정가법 전문 용어를 쓰셨는데 네네. 특정가법이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네네. 위반 뭐 이런 맞습니다. 건데 네네. 좀 제가 잘난 체 해봤습니다. 근데 특가법하고 특정가법하고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특가법 이야기한 거는 특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가 뇌물하고 마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특가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특경가법은 횡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거꾸로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만큼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저기 한다 이런 불만을 가졌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제가 이제 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게 나온 게 별로 없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 변호사도 말했지만 실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만 그 의혹이 다 소명되지 않았고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 변호사는 뭐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론적으로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 수사가 쉽지가 않대요. 그 윤총경이라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 바쳐도 나오는 게 없더라. 우리를 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게 바로 좀 경찰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는 뭔가 터질 게 커서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특가법, 특정가법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 안에 단순한 폭력인 줄 알았는데 성매매가 있고요. 뭐 린사모 같은 경우는 삼합회도 연루돼 있고 국제조직이 있고 뭐 비트코인도 연루돼 있고 돈 세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 제가 북한도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뽕은 어디서 났나. 실제로 마약의 저 정도 성분의 질 좋은 마약은 국가가 마약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만들어내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떤 작은 그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여기는 경찰이 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